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그 방송에서 밝혔듯 이현재 현 하남시장이 총선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도 그 총선 때부터 현재까지 이 시장이 둘러싼 상황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향후에 또 어떤 전망이 도움이 될 것인가, 상호 의견이 뭐 찬반이 좀 갈릴 수 있겠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 ITV의 대표이신 이성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스 더 경기의 이용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그 2020년도 21대 총선 당시, 네. 그 당시 한번 배경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시기를 3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현재 현 하남시장 네. 재선 의원 출신이에요. 네.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2020년 3선을 목표로 해서 추살표를 던집니다. 예. 그런데 발목을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하남시 열병합 발전소 이전 관련해서 부정 청탁 혐의로 1심 징역 1년 유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예, 물론 뭐 총선 1년 후인 2021년 4월에 대법원 무죄 판결을 네. 받고 명예회복을 하고,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했습니다만, 네. 당시 그 미래통합당 당원 당규상 실형 선고자한테는 공천이 배제된다는 방침에 따라서 그때 공천에서 물 먹게 되는 거죠, 이른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탈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남 지역의 그 당협위원장이 네. 김현재 이창근 당협위원장으로 이제 맡게 되는 것이죠.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 이창근 후보가 예비 후보로서 본선에 나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이현재라는 그 지역의 큰 산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윤한채 예비 후보와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천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최종현 민주당 후보에게 패해서 네. 낙선의 경험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무소속으로 네. 이현재 시장이 나와서 3파전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좀 불리한 입장이 좀 됐겠죠. 그렇죠. 이제 3파전이니까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표가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이현재 무소속 후보가 이창근 후보에게 보수 단일화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단일화 방식은 이창근 후보의 제안을 다 수용하겠다. 큰 틀에서 이제는 제안을 했는데, 이창근 후보 굳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현재와 이창근의 갈등과 난타전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지역 정가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창근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요. 네. 자유한국당 시절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근데 뭐 요즘에 바로 최근에 이창근 그 당협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보도되고 있던데요. 예. 며칠 전에도 실제 일부 당원이 이창근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정과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다. 이게 문제다. 이게 요지인데요. 아무튼 이 논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총선에 이현재 그 시장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사가 제일 좀 커다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출마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는 어떤 거로? 근거라기보다도 2022년 지난해죠. 지난해 하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이현재 시장은 여러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단수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해냈죠.
그래서 당시에도 화제가 됐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도 주변 측근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불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본인의 의사표시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일단은, 예. 그런 점으로 미루어 저는 내심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출마를 한다. 이영환 대표님 어떻게 출마한다고 보시겠습니까? 뭐 회의적인 입장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봐요. 예. 왜냐면은 물론 이 시장이 지역에서 힘이 있고 그 부활했지 않습니까? 무죄 선고 받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수 공천까지 받을 정도면은 어떤 정치적 입지가 상당한 분인 건 맞아요. 예. 그런데 몇 가지 제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첫 번째 그 벌려놓은 게 1년 동안 벌려놓은 게 많아요. 예, 시장에 대해서. 예. 굵직굵직한 게 좀 꽤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K스타월드. 예. 일단 벌려놨으면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는 게 그 시민들이 뽑아준 거에 대한 보답일 텐데 1년 하고 뭐 정확히 따지면 1년 반 정도 하고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무책임하다는 그 여론에 비판 여론에 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는 제가 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는 첫 번째 이제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 조금 반론을 제기할게요. 네네. 반론이라기보다도 네네. 이현재 시장 입장에서는 실제 지방행정을 해보니 네.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 네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K스타월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를 풀기에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네네. 이제 본인이 삼선을 하고 네. 또 상임위원장을 해야지 네.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해서 네. 그 큰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같은 것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제 더 큰 어떤 그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더 큰 한번 행보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 욕심이에요. 예. 아니 저기 대표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이현 시장이 국회 여의도로 다시 입성을 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네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역 현안도 하려면은 우리 인접한 여러 지자체하고도 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뭐 삼성은 의원 됐다고 해서 뭐 지역 현안을 다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하남시장 선거했을 때 그때 단수공천 받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중앙당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뭐 예측입니다만 이현재 당시 지역에서 하남시에서 진짜 봉사해라. 시민들 하남시 지역에서 끝까지 봉사해서 하남시를 발전시켜라라는 그런 시그널이었을 수도 있다. 아마 그 중앙당 입장에서도 좀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욕심 버려야 돼요. 제가 예. 잠깐 그 얘기는 어쨌든 그 우리 하남시는 또 좀 특수적인 상황 아닙니까? 네. 왜냐면 이제 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두 명의 대표를 뽑아야 된단 말이죠. 네. 이랬을 때는 조금 뭐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점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공천 한 자리는 네. 내비두고 네. 그래도 한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한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용호 대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더하자면 이런 거가 가능하죠. 또 제가 나온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의 인물론입니다. 인물론. 네.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현재 현 시장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전 시간에 누가 뛰나 총선 누가 뛰나 국민의힘 후보들 쭉 나열하고 열거하고 했지만 8명, 9명 거론은 되지만 실제 이현재 시장만큼 중량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현재 시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단 이제 하나 문제가 있다면은 조금 이제 뭐 나이가 좀 많다는 게 약간 이제 걸림돌이 될 수는 있는데
이제 뭐 그분 얘기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물론을 가지고 내세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크다. 지금 뭐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손을 꼽아봐도 지금 이창건 위원장이 그럼 과연 뭐 그만큼 할 수 있느냐? 글쎄, 그거는 또 좀 별개의 문제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물론이 저는 그걸 내세워서라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다. 어쨌든 뭐 두 사람이 대표되니까 이창건 위원장이나 뭐 위원장은 뭐두 분이나 되지 못한다는 법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한쪽은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경선을 하든가 해야 될 상황이기 그런 또 때문에. 아픔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도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 이현재 시장 올드보이입니다. 누구냐 너? 올드보이는 맞죠? 예. 그리고 올드보이인 만큼 세대 교체 여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지역에서는 맹주라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보여지지만 중앙당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인식이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뭐 용산 또는 뭐 여의도에서 우리 하남 지역에 어떤 사람을 딱 그 전략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지역에서만 보는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게 중앙 쪽, 여의도 쪽하고 어떤 그 역학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시장이 자기네 본인의 뭐 뜻대로 난 출마하겠다. 이거는 본인 마음대로 되질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역학상, 정치 공학상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이렇게 뭐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당의 지침이 되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아니 공천은 당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이현재 시장도 여러 가지로 정치적 셈법을 아마 지금 뭐 계산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근데 올드보이란 얘기도 맞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 한쪽은 세대 교체를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구가 두 개가 돼가지고 한쪽이 분구가 돼가지고 전략공천으로 세대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한쪽은 인물란에 봉착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도 지역에서 노련한 정치인이고 중량감이 있고 또 실력이 재선 국회의원 하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현재 현 시장이 3선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현재 현 시장이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시장 중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선거 비용 부담 엄청난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이 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해서 결정을 우리 이현재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명분 만들어서 출마하실 거다. 이렇게. 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1년 동안 지금 하남시장의 시정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성과도 많이 냈고요. 전 그 동력으로 앞으로 4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우리 하남시를 위한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동력으로 여의도 가셔서 여기 국비도 좀 많이 더 갖고 오시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좀 사업하기 위해서 대형 사업 벌려놓으신 거 마무리 짓기 위해서 법도 규제도 좀 재정비하시고 이런데 좀 힘을 쏟으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머리가 좀 아파지네요. 이거 하남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거 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궐선거 한다면 또 머리 또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하남시 22대 총선에 다가해서
좋은 생각들, 좋은 판단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